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각종 안보 소식 같이 간추려 보겠는데요. 북한군이 최초로 배치됐다라고 알려졌던 러시아 부대예요. 제11 근위 공중 강습회단. 근위자가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정예 부대라는 거죠. 이 부대가 4개 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개 대대가 우크라이나군 제80여단하고 전투가 붙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대대 전체가 괴멸당했답니다. 당연히 북한군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포로가 많이 잡혔는데 이 포로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이 부대 정말 근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새 법무장관 후보로 펜 본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지명했는데 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지금 대선 캠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여러 뒷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의혹도 아니고 사실이죠. 굉장히 많고, 또 성문제, 아동성 문제 이런 것도 많고, 그 헌터 바이든 잡아넣겠다. 또 힐러리 클린턴 뇌물 혐의로, 또 낸시 펠로시 뇌물 혐의로 다 잡아넣겠다라고 지금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야, 기대가 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관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 관료들을 ICC가 체포영장 발부했죠. 이거 엄청난 짓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음 단계 논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미국은 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이죠. 외교 분야의 아주 중진인데, 이 린지 그레이엄 주도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ICC 제재뿐만 아니고 그 체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국가도 제재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한다라는 건데,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우리 알아서 체포할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 지금 큰일 났네요. 미국으로부터 제재받게 됐는데, 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아버지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의 노동당 정권은 영국을 400년 퇴보시켰다. 트럼프와 내 아들 일론 머스크가 집권하기 전에 스타머, 지금 총리죠, 퇴임하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아버지예요. 키어 스타머 총리 나가라 라는데, 자, 지금 전 유럽이 국방 예산을 강력하게 많이 올리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권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럼 돈이 없냐? 아니에요. 영국 재건비 어쩌고 이래 해가지고 파워풀리즘 예산 막 뿌리는 거, 이거는 또 올해보다 26조 원을 더 상승시켰어요. 국방 예산이 삭감되니까 6년밖에 안 쓴, 10년밖에 안 쓴 이런 아주 비싼 그런 군사 장비들을 조기 퇴역시켜요. 운용 비용이 없다고. 정말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인이 영국을 400년 퇴보시켰다. 그러니까 무적 함대를 격침시키던 그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라고 하면서 나가라 라고 성토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안보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조건 모두 충족했다. 이제 공격할 때다 라고 했는데, 여기 그 기사예요. 모두 충족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이란의 방공망이 최저로 다운된 시기다. 그러니까 무인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이 또 고농축 우라늄을 더욱더 확대 생산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 그리고 이란의 방공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폭격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명분과 지금 능력, 모든 것이 지금 부합했다. 때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후티 전진기지로 소말릴랜드에 군사시설 건설 논의 중이다. 이건 UAE가 중재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소말리아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소말리아의 북서쪽에 있는 이 지역이 소말릴랜드로 분리 독립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말릴랜드 미승인 국가입니다.
이집트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인정해주고 국가를 인정해주고 여기 지금 이집트군이 사단급 이상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중재를 해주고 이스라엘이 이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 또는 해군기지가 이 소말릴랜드에 배치되는 기지를 하나 제공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바다 건너가 예멘이죠. 후티 본거지 아닙니까? 그냥 바로 때려버린 거죠. 전투기 날아가서 공중급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때려버리죠. 괜찮은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소말릴랜드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영국의 국방참모부 부총참모장이 군수 담당 참모장입니다.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를 침공할 경우에 영국은 즉각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로버트 마고완 중장입니다. 즉각 싸울,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영국은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예산 팍팍 자르죠. 그리고 전투함이라고 14척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지금 가동되는 거 3척밖에 없죠. 정말 이 군함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럼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 영국이 지금 14척밖에 전투함이 없고 그 중에 3척밖에 지금 못 쓰고 다 수리하러 들어가 있고, 잠수함은 한 척도 없고 다 수리하러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오늘 밤에 싸웁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푸틴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세계는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세르비아는 아시다시피 나토 국가는 아니죠.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나라였어요, 세르비아가. 그런데 이 세르비아는 EU는 가입되어 있지만 나토는 아닙니다. 아주 친러시아 국가인데, 그러니까 푸틴은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푸틴 허세 부리지 않는다. 니들 다 죽는다 지금. 조심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글로벌 극좌파 네트워크죠. 안티파. 미국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아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경찰서를 습격하고 화염병 공격을 했는데, 그리스가 지금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 위기를 다운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좌파 정부가 파퓰리즘 하면서 그리스가 경제 위기 완전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EU에서 퇴출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우파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이 공무원들을 감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또 파퓰리즘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자르고 하니까 싫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파퓰리즘 해줘,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줘 하면서 경찰서에 이렇게 그냥 달려가서 화염병을 후다닥 던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폴란드 경찰은 리투아니아에서 추방된 벨라루스인들이 대거 폴란드 입국하고 있는데 이거 안보 위협이다 라는 겁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국경하고 있죠. 그래서 리투아니아에 들어와 있는 벨라루스인들 이거 위험하고 수상하다 해서 리투아니아 추방하니까, 그러면 벨라루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벨라루스 가지 않고 남쪽 폴란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일단 지금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사람 한 1000명 정도를 구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보 위협이다 라고 하는데 위험 맞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금 브라질은 좌파 정부죠. 보소나루 전 대통령 우파 정부였죠. 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 및 당시 내각 관료 37명을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 룰라가 재집권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또 좌파 집권하면서 확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보소나루 할 때는 우리가 또 괜찮았는데 해서 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는 건지, 진짜로 쿠데타를 한 건지, 아니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 죄가 확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우크라이나 이 사상자 전과 모든 것이 거의 역대급으로 거의 몇 달 이래 제일 적어요. 병력은 10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한 대 격파, 한 대밖에 없어요. 장갑차 13대 격파, 한 개 중대급밖에 안 되네요. 차량은 32대 격파, 이것도 평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이 특수장비 한 대, 야포 5문, 야포는 한 개 대대도 안 돼요. 다란종 로켓 한 문, 그리고 무인항공기 한 대, 미사일 8발, 이거밖에 없어요. 카운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내일 또 왕창 나오려는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런데 또 전투는 많아요. 190건의 전투를 했는데
그래서 소규모 그냥 뭐 몇 명 뛰어오는 거 요 정도 지금 계속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쿠라코베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전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쿠라코베 쪽에서 지금 많이 전투가 있고, 일일 사상자 80%는 쿠라코베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쿠라코베 전선 저항도를 보면 지금 여기 홀이 있고, 아직도 이 홀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몇 달째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렇게 구멍 쑥 해서 치열하게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스톰제트 돌격에 약탈한 승용차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뭐 오토바이도 없고 퀵보드도 없고 뭐 카트도 없고 하니까 야, 승용차 갖고 와, 승용차 저 훔쳐와 해가지고 승용차 타고 지금 이렇게 달려 들어간다. 또 동영상 보시면 네, 승용차가 막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파괴가 되는데, 자, 이렇게 승용차 타고 가면은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죽으러 빨리 가는 거? 네, 죽으러 가는데 좀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좀 편하게 죽는 거? 이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전공 기자가 M1A1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47기계화여단의 정비소에 갔어요. 그런데 이 M1A1 전차 운용하는 전차병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쿠르스크에서 M1A1 전차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비하고 있는 창고죠. 네, 완전히 폐쇄된 창고인데 M1A1 전차 배경으로 사진 찍었어요. M1A1 전차는 무게가 너무 무겁죠. 65톤 이상. 그래서 빠지면 뭐 기동이 좀 힘들고, 또 가스터빈 엔진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은 당연히 이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확 빨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진창에서 나는 먼지다 뭐다 확 들어가서 이 필터가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필터의 손방실 이런 것들로 엔진 가동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많아서 이 전차에 47여단 전차병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가동률이 아주 떨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네, 미군만이 후속 군수 지원이 짱짱하게 되는, 미군만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가스터빈 전차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정예 특수부대 SSO를 투입해서 포로를 살해한 810여 단 전범을 습격해서 체포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벌거벗겨서 포로를 사살했다라고 하는 그 810 해군 육전여단, 그 부대를 이 우크라이나 최정예 특수부대가 습격해가지고 다 쏴 죽이고, 그리고는 포로를 직접 살해한 그 자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지금 신문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전범 처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이런 잔악한 전쟁 범죄 행위가 좀,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멈칫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공업단지 이쪽 저쪽에다가 드론으로 마구마구 때렸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최고 라다 의사당의 국회죠. 우크라이나 국회 의사당의 ICBM 공격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최고 라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경고한 테레스 바르텐코 의원인데요. 지금 이제 어제 여기 본회의가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 ICBM 들어온다 라고 해서 그 회의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기하려고 하는데 그날 또 올지도 모른다. ICBM이 지금 이런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잘로즈니 전 총참모장이고 지금은 영국 대사죠. 제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왜냐? 일단 러시아군에 북한군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군이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에 서방세계 나토 전체가 지금 군사무기를 지원하면서 이제는 그 무기, 미국, 영국, 프랑스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된다. 한 여기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시작된 거다. 이렇게 자로즈니가 연설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원전의 변전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니까 IAEA가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핵 공격 방어 장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 공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핵 공격 방어 장비를 포함시켰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이마스, 또 155mm, 105mm 포탄, 60mm, 81mm 박격포탄 뭐 등등 해서 또 토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AT-4 대전차 미사일 등등 이렇게 쭉 있다가 케미컬 바이오로지컬 뭐 쫙 나옵니다. MBC 방어 장비죠. 그리고 누클리어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이 화생방 핵 방어 장비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근위 칭호를 받은 러시아군 정예 부대들에 배속돼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러시아군 근위 칭호 부대들 역시 인해 전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오합지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탈환 작전을 본격화할 경우 북로 연합군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80 공중강습여단이 러시아군에서 최초로 북한군 병력이 배속된 것으로 확인된 공수군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과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대파하고 많은 수의 포로들을 붙잡았다고 현지 시각 11월 21일 밝혔습니다. 제80 공중강습여단은 관할 구역 내에서 러시아군 대대급 공세를 격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포로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26명을 별도로 분류해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세에 실패한 러시아군 부대는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에 총 4개 편성되어 있는 공수대대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러시아군에서 최정예 부대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의 병력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계약병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포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기 전에 금속 표적에 총을 쏘고 재장전하고 또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받았다. 운이 좋은 병사들은 20일 정도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런데도 전선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로는 우리 중대에는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있었는데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다 죽고 30명 정도 살아남았다. 아마도 나처럼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곳에 온 지 3일 만에 전투에 투입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포로는 나는 분명 총알바지가 아니라 보통 군인으로 대우받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썼다. 그들은 분명 내가 전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나는 입대 9일 만에 전투에 투입됐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총을 품에 안은 채 숲에 사흘 숨어 있다가 부상을 입고 붙잡혔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포로는 우리는 학살을 위해 이곳에 보내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통신, 화력 지원, 풍족한 보급을 약속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나는 폭발을 피해 숲에 구덩이를 파고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잡혔다. 확인해보니 월급도 안 들어와 있더라. 이 무슨 웃긴 상황인가 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사람들을 속여 무차별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확보된 병력을 제대로 된 훈련이나 지원 없이 부대에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름만 정예부대인 부대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북한군도 쿠르스크에서의 떼죽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북한군이 배속되어 있는 러시아 공수군 부대예요. 공수군 부대면 헬기나 수송기를 타고 낙하하고 뭐 이런 걸 상상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름만 공수군이고 그냥 잡혀온 지 입대한 지 20일 만에 또 열흘 만에 그냥 총 쏘는 훈련만 받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공수는 아무것도 공수 없어요. 자,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장악 지역의 동쪽입니다. 동쪽에 지금 이 부대가 있고 바로 11 근위 공중강습여단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 근위 공중강습여단 근위가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능력을 인정받는 이른바 우리로 치면 메이커 부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열병식 할 때는 폼 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생긴 그런 부대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근데 서명하자마자 바로 끌려와서 9일 만에 전투에 투입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 사람 등등 해서 3일 동안 숲에 숨어 있다가 드론 맞고 부상 입고 그리고는 결국 잡혔다 라는 그런 증언.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길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스 러로 그러니까 나는 학살 당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라는 겁니다. 자기는 부상당해서 숨어있다가 지금 잡혔는데 학살당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는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꺼졌겠는데 그걸 이제 연결해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 보니까 월급날 지났는데 이제 잡힌 사이에 월급도 안 들어와 있더라. 그리고 보급품 빵빵하게 준다고 했는데 보급품 안 주고 월급조차도 안 줬다. 이게 무슨 웃긴 상황이냐 라고 토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해야 되는 한 부대원으로서 싸워야 되는 그 부대의 현실이에요. 아마 이렇게 죽거나 다친 사람 중에 북한군이 있을 겁니다. 대대적으로 한 개 대대가 지금 박살이 났으니까. 근데 북한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북한군 포로다 뭐다 하고 나온 사진들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그 좀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들이 많아요. 무슨 뭐 노동당 당원증이다, 뭐 여권이다 이런 거 막 들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포토샵 같아서 저는 여기다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진짜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제 눈에 아닌 거는 그거는 제 양심상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대에도 북한군 사상자, 포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겠고요. 아무튼 근위라고 붙었다고 해서 북한군이 오히려 더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군이 오히려 훨씬 낫겠습니다. 참 기가 차는 러시아군의 현실, 그리고 크기와 같이 싸워야 되는 북한군의 현실까지 같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